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94페이지 혼인을 보겠습니다. 혼인. 혼인이 언제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준인지 또 증빙, 호적에 올린 기준인지 아니면 결혼식 기준인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 혼인 요즘은 혼인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어,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그, 이야기하는 체계를 세우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인식과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같은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단 공문서상에 올라간 등기 위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좀 아리송할 경우에는 결혼식 하는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에 호적에 올린 경우 먼저 또 올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5년에 나중에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 시기는 4년, 5년을 다 같이 봐야 되죠.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시기를 논할 때 병을 제거하는 어떤 방법으로 시기를 찾아내는 게 있겠죠. 주호법에서는 어떤 삼화법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혼인의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재성의 병이 있는 경우를 제거하고 여자는 관성의 병이 있는 것을 제거하면 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남자에게 재성만 배우성이 아니고 재성 모든 십신이 전부 다 배우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십신은 남자에게는 재성, 여자에게는 관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세분해서 보면 원국의 비겁이 기신이면 일반적으로 관살의 세운에 비겁을 극제하여 결혼이 가하다. 비겁이 기신이라면 재성의 병이 있는 거죠.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살이 비겁을 제하는 것은 병을 제거하는 거죠. 남자에 해당되는 거죠. 주로. 식상이 기신이면 효신, 인수의 세운의 식상을 극제할 때 가하다. 식상이 기신이면 관살의 병이 있는 거죠. 식상이라는 것은 관살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살의 병인 식상을 제거하는 인수의 세운에 가하다. 여자에 주로 해당되겠죠. 관살이 기신이면 비겁이나 인성의 세운에 저항하여 묻거나 전화하면 결혼이 가하다. 관살이 기시면 관살에 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을 비겁이나 효인의 세운으로 제거하는 거죠. 주로 여자에 해당되겠죠. 효인이 기신이면 재성이 극제할 세운의 결혼이 가하다. 이건 재성이 병을 제거하는 글자인 거죠. 주로 남자한테 해당되는 거죠. 재성이 기신이면 남자한테 해당되는 거죠. 예를 보면
경자, 부자, 기묘, 계유. 경인운, 인운, 일축년 말에 혼인했다. 종약하고 무토 비겁이 기신이다. 따라서 관살이 비겁을 극제함이 있을 때에 결혼이 가하다. 일축년은 관살이 투출하여 그의 결혼이 가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갑자년도 관살이 투출했는데 왜 갑자년은 결혼을 못했을까? 이런 문제에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어법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무계합이 있습니다. 무계합. 계수는 합구하고 무토는 합류하죠. 격신은 자에 있는 계수고요. 그 다음에 용신은 신금, 그 다음에 임수를 제거하는 무토를 청용신으로 취합니다. 경금은 따라서 갑이 오는 경우에는 기신입니다. 원국에서 기신이죠. 배우자는 재성희신인데 임수는 없고 정제는 없고 편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제를 배우자성으로 보는데 을목이 설하고 있죠. 그래서 유신금이 극하고요. 경금이 혼잡하니까 경금이 제거 시에 혼인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지금 경금을 제거할 때 가능한데 혼잡하는 글자를 제거한 게 지금 없죠. 원국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혼인에 약간의 그 불미함이 있다. 혼인에 흉기가 있다. 이런 거죠. 경인운, 경금 기신이 직접 운에서 나왔습니다. 원국에 있는 글자가 대운간에 오면 하반기 대운에도 똑같이 그 원국에 있는 글자인 대운간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하 통관하는 거죠. 갑자년은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갑자년. 경금이 갑목을 제거를 하는데도 자수는 또 더더군다나 배우자성이기도 합니다. 왜 결혼은 안 됐을까? 경금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개수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죠. 갑목이 오면 기신은 분명한데 경금이 갑목을 제거할 수 있는가? 전부 자수에 앉아 있거나 인목이 앉아 있어서 갑목은 무기력하게 그지없죠. 그래서 경금은요. 그래서 갑목이 오면 경금이 갑목을 제거하고 경금이 제거하지 못하죠. 그리고 경금은 또 약하기는 하지만 기신이죠. 그래서 을목이 왔을 때 을목은 배우자의 기신이죠. 을목은 배우 기신. 을경합을 하죠. 대운에 있는 경금도 합하고 원국에 있는 경금도 합하죠. 그래서 을목 배우자 기신이 경금 배우자 기신을 합주합니다. 두 개를. 이때 혼기죠. 병을 제거하는 거죠. 경금이 병입니다. 이 팔자에서는. 주보의 육친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팔자 개축, 을묘, 신축, 경인, 임자운, 임운, 병자년에 결혼한다.
원국이 신약하고 제왕하다. 방신하는 것이 용신이다. 다만 임자운에는 자축합반이 되어 일주가 태약 부군이 되어 정약이 된다. 비겁이 도리어 기신이니 관살년을 만날 때 결혼한다. 병자년은 관살 투출하니 결혼한다. 주보상으로 보면 을경합 각자 합거됩니다. 을경합. 을목은 경금은 쇠하고요. 을목은 강해서 합거되는 거죠. 그래서 격용신은 을목, 개수, 청용신은 병화입니다. 처성은요? 처성은 본래 정제가 태극점이죠. 남자한테는. 편제는 그냥 희신이면 그대로 부친입니다. 정제, 간목이죠. 기신입니다. 을목, 희신이죠. 간목, 기신을 제거하는 것, 병화죠. 그래서 병화. 병화가 처성의 구웅이죠. 구웅. 간목은 기신인데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병화를 극하는 임술로 본다면요. 임자운, 임은 병화를 극하니 처성에 좋지 않다. 자수는 격신운. 다만 축기토 기신을 합류하여 기신으로 변한다. 병자년, 병화는 희신이면서 처성의 구응성이죠. 경금을 극하여 을목을 남게 하고 간목을 설하여 청하게 한다. 을해년 한번 볼까요? 을해년. 을목은 사실은 이건 부친입니다. 부친. 더더군다나 경금이 을해년은 경금이 지금 합류 이런 식으로 되죠. 두 개의 을목이 합주 상태에 처하니 처성이 동화돼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을목은 경금은 여기서 쇠양이죠. 쇠. 그리고 간목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간목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을해년은요. 지지는 또 인해합하고 해묘 목국으로 가불이 왕하니 또 혼잡되고 그래 나의 것이 되지 못함. 임자개묘 병호 기축. 경자운 을해년에 결혼했답니다. 경자운 을해년. 을해년은 관성이 투출하는 년이 결혼한다.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갑술년이 있습니다. 갑술년. 을해년 인성이 투출하는 년이 결혼한다. 병을 제거하는 거다. 그죠?
간목도 인성이죠. 간목은 병을 제거하지 못하나요? 이때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관살 및 식상의 기신인데 이걸 제거하는 것은 효신이나 인성이죠. 94년도 갑술년은 왜 결혼 못했는가를 설명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론 평형법이나 이런 식으로 병을 제거한다고 하면서 오행 위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죠. 주보를 취하면 격신은 임수, 용신은 경금, 청용신은 을목입니다. 남편은 지금 계수가 있죠. 계수가 남편인데 정관이죠. 임수는 편재죠. 계수, 희신입니다. 그런데 기토가 극하죠. 그래서 을목을 쓰는 겁니다. 을목을 중심으로 보는데 간목이 오면, 그래서 간목이 원국에는 없지만 간목이 오면 혼인이 아니고 이건 그래서 경자운 을해년이 왔습니다. 일단 을목이 천간에 투간에 오죠. 인사물로는 부친이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궁이 혼인이 이룰 때는 어떤 식으로든 배우자 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가 배우자 궁인데 오화가요. 오화가 직접 움직이기도 하고 오화가 희귀신인 경우 희신이면 오화를 그대로 봐도 되고 기신이면 오화를 제거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이 움직이면 오화도 덩달아서 간접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배우궁이 움직이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혼인이 이루어질 때는 결혼 배우자 성과 배우자 궁이 같이 반응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팔자는 무호, 임술, 계유, 을묘. 2002년 이모년에 먼저 혼인신고하고 그다음에 개미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경신은 주보로 보면 정화가 격신이고요. 용신은 을목이 좀 깨지고 있죠. 청용신은 병화를 막아주는 청용신은 임수는 취하지 않고 무토를 취합니다. 남편은 무토가 남편이죠. 그런데 오중에 기토가 있습니다. 을목이 기토를 제거하고요. 유신금이 충하니까 정화로서 구하죠. 궁은 유금이 기신이니까 정화로서. 정화가 온전한 시기가 혼인이 제대로 응하는 거죠. 정화가. 경신은 경금은 일단 원국에서는 을목을 합하죠. 을목이 여기서는 합류되겠죠. 합류.
을목을 합류하니까 을목이 인사물에 좋은 일이 응한다. 신금은 신유술로서 묘목을 극하지만 병정화가 있어서 오정화가 있어 방어한다. 임오년 임수는 경금을 선한 희신 역할, 무토의 회국으로 재화되니 흉함이 아니라 기란 측면을 득하고, 오화는 정화 격신이 오는 것이며 묘을목을 구응하여 주니 정화 플러스 을목의 인삼을 읽는 바 배우자이다. 개미년 무토를 합류, 관성을 얻는 거죠. 묘미 목국에 간목을 제거하죠. 또 오미합도 있죠. 오미합. 당연히 오화를 합류하죠. 그래서 임오년과 개미년이 모두 다 그 혼인이 응하는 거죠. 그런데 임오년은 천간에 임수가 투간에 있고요. 이것은 희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희신 역할. 개수는요? 개수는 기신이죠. 그런데 이것도 또 희신 역할이죠. 그리고 다만 지지에서 동주죠. 동주에서 개수를 극하고 설합니다. 묘미 미토가 극하고 묘미 목국으로 해서 설하죠. 그래서 개수가 희신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게 안정되지는 못한 상태죠. 그래서 임오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은 이런 임수가 희신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오오 자영이죠. 격신이 자영을 하고 있어서 격신은 뭡니까? 또 다른 대외적인 나죠. 그것이 자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보이기가 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격신이 미토가 합해서 온전히 보존될 때 혼인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발전은 병술무인 계유을묘 병자운 경오년 연애하고 그 다음에 혼인했다. 신이 약하여 태약하여 종약이다. 정축 병자운에 들면 근을 얻으니 다시 정하지 아니함. 식상 관살이 기신이다. 무토 관성은 태약하고 생지의 식상이 좌지의 식상이 극제하니 병이 되지 못한다. 오로지 시상의 식신이 병이다. 따라서 이걸 제복될 때 경호년 인성이 투출하여 기신 을목을 합극하니 연애한다. 신금이 을목을 극하니 결혼한다.
무토가 격신이고 용신이 병화, 청신이 을목입니다. 남편은 무토 정관인데 경금이 있기 때문에 병화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배우 궁은 유금이 기신인데 오술 화국이나 묘유충, 충으로 제거하죠. 충으로 제거하는 경우는 비록 재화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일단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어떤 혼인 인연, 첫눈에 확 끌어당김이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경금을 설하는, 무토를 설하는 경금이 기신이죠. 병화가 대운에 왔습니다. 당연히 제거가 되죠. 그런데 대운은 자수인데 오화가 자수를 충합니다. 그리고 유금을 인호술 화국이 있죠. 화국. 병정화 모두가 다 왕하죠. 경금은 을목을 합하죠. 합류합니다. 합류. 신민년은 병신합을 하죠. 병화. 미술형. 무기토가 왕하죠. 그 다음에 묘미, 목국. 유금의 신은 옷을 화국으로도 제가 가능합니다. 병신합은 배우성이 작동한다는 거고요. 병화가 배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무가 작용하거나 맑아지면 병화와 무토가 작동하거나 또는 맑아지면 혼이 응하는 거죠. 그 다음 기우신미, 병신신묘. 계유운, 병인년. 여기서는 남편이 계수가 정관이 없고 지금 임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임수가 남편입니다. 무토가 극하니까 갑목으로 같이 보는 거죠. 임갑. 갑목을 혼자 봐는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 그렇죠. 배우궁, 신경금은 기신인데 임수로서 배우궁을 보는 거죠. 계유운, 계수는 정관이죠. 기신. 일단 대운이나 윤회에서 원국이 없는 그런 태극점이 오면 그것의 희기를 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으면 그때 그 태극점에 응하는 겁니다. 지금 배우자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정관운이 왔다 그러면
원국에는 없어도 일단 그 정관의 희기를 먼저 봅니다. 개수가 기신이죠. 원국의 기토가 신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 기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에도 혼인이 응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나이도 가능하고요. 유금은 신금의 그 녹지죠. 그래서 개유운에도 혼인이 응하죠. 윤년에서 병화는 기신이죠. 병화가 왔습니다. 기신. 인목은 희기 반반이죠. 간목의 본기는 희신이고요. 기타는 기신이죠. 병목. 근데 경금, 지지 신금과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년에는 일지, 기신, 신과 충. 그러면 당연히 혼기가 응합니다. 그리고 병화 기신이 원국의 두 개의 희신을 합하죠. 아까 신금도 배우자의 성이라고 봤죠. 대체 배우성이죠. 엄격히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합충 변견법, 합충 해소법입니다. 배우 궁이 합을 만나고 있으면 충의 세운을 만나야 된다. 충을 만나고 있으면 합을 만나는 때. 원국에 합도 충도 없으면 배우궁이 합하에 들어오거나 충하는 해에 결혼한다. 경인운, 이민년, 원국의 신자, 이게 지금 합을 하고 있는데 인신충으로 해서 이때 결혼한다 이거죠. 인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인년마다 운은 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인년마다 혼인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들은 이론적인 어떤 기반이 빈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격신은 개수, 임수를 제하는 글자가 무토입니다. 근데 지금 병화가 원국이 없고 경금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병이 필요한데 병이 없습니다. 천은요, 이팔자에 무토죠. 원국에 무토밖에 없죠. 그런데 경금이 설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용임하고 후에 용무합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무토가 오거나 임수가 왔을 때에 무토를 쓸 수 있으면 경금을 제거하기 때문에 혼인이 응한다. 이민년, 인목이 임수를 제할 수 있죠. 인목은 인신충을 하고 무토의 장생지죠. 그래서 이민년에는 임수로서 경금을 제하고
무토를 구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 가능하다. 지지의 인목이 신금을 신자진 수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는 운이라고 해서 운이나 년이라고 해서 혼인한다고 하면 지지에 인이 들어온 해는 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이 못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무토가 배우자의 글자인데 경금이 설하고 있죠. 근데 물론 임수는 기신입니다. 부득이하게 임수를 써서 경금을 설하고 임수는 기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제해하죠. 이민년이 임수가 일단 쓸모가 있는 거죠. 물론 병인년이 왔다. 당연히 어떤 이성인연이 매우 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민년도 원국에 없는 글자가 병화가 왔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혼인은 원국에 있는 글자로 임수. 원국에 없는 글자가 배우성인 경우에 다르지만 여기서는 지금 원국에 없는 병화가 배우성은 아니죠. 그래서 임수가 배우성을 대체 배우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인년이 우선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설명대로 인이 들어오는 해가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 이 책에 지금 설명대로요. 왜 이민년인가, 왜 이민년이어만 하는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팔자는 경신병인, 병인 무자. 배우궁이 인신충을 하고 있다. 을해년 배우궁을 합해 들어오니 충이 합을 만나 혼인한다. 이렇게 하면 아까 똑같은 문제죠. 그러면 뭐 해가 들어온 해는 뭐 다 혼기가 응하는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부를 취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계수, 여기 배우자 나왔지 않습니까? 계수, 간목, 병화. 을해년 을목 기신이 경금, 부성 기신을 합거. 원국의 경금이 쇠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왜 경금이 부성 기신인가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성을 구할 때 계수가 원성이죠. 원성.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 앞에 그 1권을 잘 보신 분은 이해가 갔겠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자, 정관 원성이 배우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희신입니다. 그러면 이 계수를 중심으로 논하는 거죠. 임수가 혼잡해 있으면 임수를 제거해야죠. 임수. 이게 지금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려면 희용신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간목으로 설하죠. 간목. 원성 1차 구음이죠. 그런데 간목을 극하는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 임수도 생하죠. 경금을 제거해서 간목을 보호하려면 병화를 써야죠. 이게 2차 구음이죠. 그래서 단편성은 계수, 간목, 병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금이 그래서 간목을 극하기 때문에 부성 기신인 거죠. 경금, 부성, 기신이 사라지니까 부성이 응하는 거죠. 을해년에.
근데 을목이 여기서는 귀신이죠. 통상 귀신이 와서 귀신을 합하는 경우, 이럴 때는 아까 말씀대로 돌발적인 어떤 결정, 일단 서로의 매력에 한눈에 반하는 경우, 이런 거지만 혼인상의 어떤 이론 체계로는 그렇게 좋은 혼인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사례는 앞에서 본 발자입니다. 이것은 뭐 생략하고요. 정미, 이제 신월이죠. 신월. 잘못했네요. 무신월. 묘미 목국, 격신은 을목. 그 다음에 청용시는 간목을 제거하는 경금, 무토 이렇게 취합니다. 을해년 결혼했던 을해년 95년 을해년, 그러면 을사운 을해년. 주보는 좀 원선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격신 을목, 청신 경금, 신무토. 처성은 을목입니다. 을목. 간목을 제거하는 것은 경금. 자, 처성은 배우성, 을목 플러스 경금. 당연히 을사운 을해년이 왔습니다. 해묘미 목국이 삼합인데 신경금이 있습니다. 신경금. 사신합, 사해충으로 합을 막고 합거되는 것을 막죠. 그리고 경금이 작동을 해서 신경금이죠. 신경금이 작동을 해서 해갑을 극합니다. 대운윤년의 사해충도 사경이 극갑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을목이 배우성이 윤년에서 오고 그 다음에 경금이 간목을 제거하기 때문에 을해년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 갑술년은 간목은 배우성이 아니죠. 그 다음 팔자 주보로 설명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팔자를 한번 볼까요? 무술, 을묘, 정예, 이민. 정사운, 을축년에 결혼한다. 원국의 인해합은 목으로 화한다. 충을 만나는 운세.
정사우는 사해충한이 이윤에 혼인한다.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주보를 보면 을목이 격신, 청용신이 병화, 희신이 무토입니다. 처성은 금인데 술 중에 신금이 기신이죠. 그래서 일단 정화를 쓰긴 하는데 정화도 기신입니다. 그래서 정화를 쓰고 최후에는 기토를 쓰는 겁니다. 최후에는 개수를 쓰는 거죠. 기토가 가능하지만 수죠, 수. 기신입니다, 기신. 기토는 기신. 기신이죠, 기신. 그래서 신금, 정화, 개수인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개수죠. 해수는요? 배우자 궁입니다. 해수는. 그래서 해수는 기신이기 때문에 병화와 무토. 원국에 있는 글자의 음양이 다른 글자 희기를 참고해서 육친을 판단한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술 중에 신금만 있고 경금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이게 지금 편제죠. 근데 정제가 오면 정제 경금은 없지만 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운에서 경금이 오면 해당 육친 인연이 동한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축이 경금과 신금을 이루는데 을정은 신금을 제거하고 경금을 남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경금이 오더라도 원국이 없는 글자 경금이 오더라도 혼인이 동한다. 당연히 일지해수가 지금 사해충으로 대운에서 동하고 있죠. 배우자 인연이 동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본래 경금은 가신 간목을 제거하는 희신의 역할이 있으므로 육친에서 도력이 되는 이름이며 처성이다. 그 다음 팔자도 읽어보시면 갑자운 경호년에 결혼한 팔자인데요. 주보로 보면 경금에 종하는 팔자인데요. 처성은 종신, 경금, 정화 이런 것들이 오미합 경금이 바로 또 옵니다. 그래서 경호년 결혼을 논할 수 있죠. 그 다음 배우성 노출도 배우성 자식성이 같이 노출되게 하는 해 원국의 배우성이 불투출 혹은 없는 경우 반드시 운세에서 그 출현할 때를 기다려 성운이 되는 것을 배우성 노출법이라고 여기에 자식성이 함께하는 것을 본다. 신묘 갑오 갑진 경우 79년 김인년 28세 결혼한다.
격신은 정화, 용신은 을목, 청용신은 경금인데요. 무토, 경금이죠. 천은 정제, 오중에 정제, 기토가 있습니다. 기신이죠. 그러면 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경금을 쓰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씁니다. 원국에 정편제가 지금 모두 있으면 당연히 정제가 태극점이 되는 것이죠. 기토를 봅니다. 무토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기토. 천은 기토 기신이죠. 을목 보고 신금이 있으니까 정화를 본다. 또 간목 제간 경금도 본다. 기민년 처성 기신이 왔습니다. 이것을 잘 재활을 하면 혼이 응하는 거죠. 기토가 오지만 원국 간목을 합구합니다. 희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을목이 청해집니다. 또 기토는 묘미 목국으로 재화가 되고 천간 신금에게 또 설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토가 완전히 제거가 되죠. 기토가 의미하는 그런 인사물의 긍정적인 인자를 얻는 거죠. 기토 정제. 그래서 철을 얻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병신, 경자, 갑인, 임신. 자식은 식상인데요. 병화와 간목이고요. 임인운, 자식성이 응하겠죠. 임수, 아니, 인목이에요. 임인운, 기민년에 혼이 응했다. 무오년에는 왜 혼이 응하지 않을까? 똑같은 재인데, 무토가 재화가 되면 혼이 응할 건데, 병화, 처성, 구응신이 기신 무토를 도우니까 불가하죠. 격신은 계수, 청용신은 병화로서 경금을 극하고 간목으로서 임수를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갑이죠. 천은 기토가 없고 무토만 있습니다. 무토 기신이죠. 그래서 갑과 병이 첩니다. 이때 만약 원국에 없는 정제가 오면 이때도 기민년이죠. 기민년. 이 기토의 희기를 봐야죠. 그것이 기신이면 재화 가능시 혼연. 아까 말씀드렸죠. 기민년, 미중의 을목이 기토를 극합니다. 미중의 정화가 을목을 설한 후에 계수한테 재화가 됩니다. 지지에서요. 철을 얻긴 하지만 이렇게 얻는 것은 그렇게 썩 아름답지는 못하죠. 임인운이죠. 임인운.
인목 대운이 같은 대운이죠. 이 대운과 같은 배우궁의 대운에서 배우궁 글자가 같은 운이면 이때 동하는 거죠. 배우궁이. 윤년에서는 인중의 무토를 우리가 배우성으로 보았는데 윤년에서 기토가 와가지고 청해졌다. 그러면 무토와 기토가 같이 혼잡하기 때문에 이때도 배우궁이 동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 팔자는 앞에서 본 거죠. 혼연을 보는 대운 선정할 때 배우자성, 대체성 포함해서요, 생황하고 거기에 윤연에서 관살이나 재성 중심의 윤연으로서 희기를 판단하고 재화협을 보아서 찝어내는 거죠. 결혼정보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서 결혼의 시기를 판단한다 이런 겁니다. 주보법으로 배우자성을 찾아내고 거기에 세운과 대운과 윤연을 찾는 거죠. 거기에 응하는. 혼인종합법 여러 가지 다 섞어서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처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식성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간법이다. 여기는 406페이지는 그렇습니다. 넘어가서요. 이것도 앞에서 본 팔자입니다. 여기는 경금은 극과 반은 신 역할하고요. 신유술 금방국을 이룬 거죠. 읍진성의 태극점과 희기를 가려서 그것을 구응하는 글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합을 우리가 흔히 보는데 궁합 배우성 중심으로 본다. 재와 관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배우성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궁합은 서로 간에 완전히 보완되는 것. 이쪽은 그러니까 나의 기신이 저쪽의 희신이고 저쪽 기신이 나의 희신이고 이런 식이죠. 이거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보상으로 봤을 때는 주보 앞에 1권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회장과 회장 부인 일단 주신 보신이 같으면 좋은 궁합입니다. 두 번째 배우성이 같으면 좋은 궁합입니다. 희기 그러니까 배우성이 같다는 얘기는 지금 대체성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남자의 처성이고 여자의 남편성이면 동고동락하는 거죠. 경련이 오면 배우성이 서로 극을 받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한테 갑이 희신이고 한 사람한테는 기신이면, 예를 들어 경이 왔으면 일심동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앞에서 나온 거죠. 2, 3, 4, 6. 읽어보시면 되고요. 혼인의 기lum. 이 혼인이 길한 혼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 주보에서는 재화가 기신이면 재화가 불미하다. 이때 혼인하면 약간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정도. 몇 번 이 세부적인 내용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